저희 팀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유니티 3D를 활용하여서 3D 강화 학습을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박준민, 정정우, 조석주 이렇게 셋이서 프로젝트를 발표하게 됐고요. 다음에 저희 목차는 이렇게 진행될 겁니다. 우선 파이썬에서 오픈AI 짐을 통해서 간단한 강화 학습을 학습할 수 있는데요. 오픈AI 짐에서는 단순한 형태의 강화 학습밖에 학습을 못 시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이런 거 말고 내가 원하는 환경을 만들어서 원하는 움직임을 설정하고 3D로 강화 학습을 할 수 없을까 하는 의문에 알아보게 되었고, 그것을 유니티 ML 에이전트로 가능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유니티는 게임 엔진으로 굉장히 유명한 엔진이고, 닌텐도나 엑스박스 그런 걸로도 컨텐츠를 만들 수 있어서 게임 엔진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안에 ML 에이전트 패키지가 있는데 이 ML 에이전트 패키지를 사용해서 강화 학습을 학습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유니티 ML 에이전트로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보면은, 왼쪽은 이제 이 박스 위에 공이 올라가 있는데 공 중심을 잡아서 공을 떨어뜨리지 않게 하는 학습이고요. 이것은 이제 유니티 ML 에이전트에 예제 파일로 환경까지 구축이 돼 있고 학습을 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왼쪽 파일은 이제 저희가 구글링을 하면서 어떤 한 분이 올려 놓으셨길래 한번 찾아봤는데, 그거를 이제 미이라 에이전트를 만들고 노란 박스를 만들어서 미이라와 노란 박스가 한 에피소드가 시작할 때마다 랜덤으로 생성되면서 미이라가 노란 박스를 찾아가도록 그렇게 학습시키는 모델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으로 한번 이게 어떻게 학습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이제 실행시켜서 학습이 된 것들이고요. 이 박스 위에서 공이 안 떨어지게 잘 학습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멀어서 조금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미이라고요. 노란 박스들을 향해서 잘 찾아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 유니티 ML 에이전트를 통해서 로켓을 발사해서 하늘에 있는 타겟을 맞추는 그런 환경을 구축한 다음에 학습을 시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타겟은 일단 임의로 하늘에 있는 구름을 설정을 했고요. 이 구름은 랜덤 한 에피소드마다 랜덤 배치되어서 이 로켓 에이전트가 이 타겟을 제대로 찾아갈 수 있도록 학습시키는 방향으로 학습을 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환경을 구축하려면은 굉장히 많은 시간이 들잖아요. 이 뭐 밑에 로켓도 하나하나 원통과 뭐 다리를 만들고 그걸 붙여가지고 만들어야 되는 그런 복잡한 과정인데, 이거를 저희가 시간 안에 다 해낼 수는 없어서 유니티에 가면은 SS 스토어라고 다른 사람들이 그런 이미지들을 만들어 놓은 그런 것들을 팔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구매를 해서 여기에 다른 사람들이 만든 이 이미지들과 로켓 그리고 구름, 건물 등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희가 만든 환경이고요. 로켓이 있고 발사대에서 로켓이 발사되어서 저기 타겟까지 만드는
것이 이제 환경 설정의 단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환경을 만들었으면은 이 로켓의 움직임을 설정해야 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리고 네, 이거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유니티에서는 이 물리 법칙들을 적용을 쉽게 시킬 수 있도록 설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게 현실과 비슷하게 구현이 가능하고 이쪽 왼쪽에 보시면 중력이 있는데 Y축이 이제 위아래를 나타내는데요. 중력이 9.8로 알려져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아래쪽 방향으로 9.8만큼의 힘이 작동한다.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왼쪽에서는 이제 로켓가 리지드 바디라는 쪽에서 로켓가 중력을 받는 그런 물체다라고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고 이거는 이제 질량과 이제 충돌, 가속도 뭐 그런 것들인데 저희들의 작업에서는 중력이 가장 중요하게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력만 설정을 해주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본적인 환경 설정은 끝이 났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로켓의 움직임을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로켓의 액션 스페이스로는 Y축으로의 추진력, 위로 로켓가 위로 올라가는 힘, 그리고 X축의 움직임이 할 수 있도록 만들고요. 나타내는 각 에피소드마다 타겟이 랜덤 배치가 되는데 그 랜덤 배치되는 타겟의 X좌표, Y좌표, Z좌표 그리고 에이전트의 그 현재의 위치, 시시각각 변하는 현재의 위치의 X좌표, Y좌표, Z좌표 다음 추진력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X축의 각 속도 그러니까 회전 X축으로의 회전이 어느 정도 되는지의 각속도, Z축의 각속도 그리고 시간이 관측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추진력은 컨트롤로 조절을 하고 X축 각속도와 Z축 각속도는 방향키로 조절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그거를 로켓이 제대로 움직이는지 한번 구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동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로켓이 잘 발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또 로켓이 이렇게 방향을 바꿔가면서 조작할 수 있는 것도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기까지 화면 배경들과 중력 그리고 로켓의 움직임까지 설정을 해주었으면 이제 강화 학습을 위해서 리워드와 에피소드 엔딩 조건을 정해주었는데요. 우선 리워드는 이제 0. 빠르게 타겟에 도달할수록 좋은 거니까 0.01초가 증가할수록 리워드는 마이너스 0.001을 해주었고요. 다음에 10초를 초과하면은 에피소드가 끝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10초 초과했을 시 리워드를 마이너스 1만큼, 상에 충돌을 했을 시 리워드를 마이너스 5만큼, 출발점으로 거리가 1000 이상이 됐으면은 마이너스 1의 리워드를 주고 게임을 에피소드를 엔딩시키는 그런 식으로 네거티브 리워드를 주었고요. 그리고 로켓이 타겟과 충돌했을 때 리워드를 5점을 주면서 플러스 5점을 주면서 에피소드를 엔딩을 시키는 그런 리워드를 처음에는 구현을 했습니다. 여기서 땅에 충돌했을 때 리워드를 마이너스 5를 준 것은 그 게임이 학습이 다 되지 않았을 초기 시점에 타겟이 있는 것을 인식을 못하고 플러스를 받고 리워드 플러스를 받고
엔딩 시킬 수 있는 것을 이 에이전트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적은 점수로 에피소드를 엔딩 시키기 위해서 땅에 충돌했을 때 마이너스 1점을 주면 시작하자마자 땅에 충돌했을 때 마이너스 1점을 받고 에피소드를 엔딩을 시키는 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그런 식으로 학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충돌했을 때 이 리워드를 마이너스 5점을 주게 되면 어떻게든 나는 것이 좋으니까 그런 식으로 학습을 하도록 초기에 설정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 것을 이제 학습을 시키는데 이 강화학습 모델은 유니티 ML 에이전트 패키지에서 제공을 하는 PPO 모델을 사용하였고요. 앞에서 나온 뭐 리워드라던가 X축, 각 속도, 추진력 등 하이퍼 파라미터들을 조정하면서 학습을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나와 있는 그래프는 첫 시도했을 때의 리워드 그래프가 되는데요. 만약에 성공을 했으면은 양의 리워드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왼쪽에 보면은 흠의 리워드만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타겟의 존재를 인지 못해서 최단 시간 안에 데드존, 그러니까 거리가 1000 이상의 거리에 있는 점에 빨리 도달하도록 그런 식으로 학습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의 상을 보시면 초반에는 이런 식으로 여기 연기가 나는 게 로켓의 위치고요. 그리고 이 구름이 타겟인데 타겟 계속 움직이는 걸 보실 수 있고 이제 이 로켓이 타겟을 제대로 못 맞추는 것을 확인하고 계속 직선적인 움직임만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최단 시간 안에 데드존에 미치기 위해서 직선으로만 움직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또 여러 하이퍼 파라미터들을 바꿔가면서 학습을 시키다가 그 타겟의 사이즈를 키웠을 때 원래 30이었는데 타겟 사이즈를 100으로 키웠을 때 이 리워드가 방수로 잘 학습이 이루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커리큘럼 러닝을 시도해서 처음 2만 단계까지는 타겟 사이즈를 100으로 하고 그 다음 2만 에피소드는 타겟 사이즈를 70으로 그 다음 에피소드들은 타겟 사이즈를 30으로 훈련을 시켰는데 이럴 때 타겟 사이즈가 70일 때까지는 학습이 성능이 리워드가 잘 나오다가 이 타겟 사이즈가 70 밑으로 떨어지면은 성능이 계속 하락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커리큘럼을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타겟 사이즈를 170, 50, 30 이렇게 변화해서 학습을 시켰었어요. 근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70 이후로는 계속 리워드가 제대로 학습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고민을 했었는데 드는 생각이 보니까 민 리워드는 에피소드당 민 리워드는 증가했지만 리워드의 분산이 매우 크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타겟 사이즈가 클 때 로켓이 타겟에 충돌할 확률이 컸을 뿐이지 여전히 데드존에 최단 시간으로 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학습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또 저희가 이 학습된 영상을 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초반에 사이즈 30으로만 학습을 시켰을 때와 똑같이 기본적인 움직임만을 가지고 데드존으로 최단 시간으로 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전면적으로 보상 체계도 조금 더 간단화하고 각속도 입력을 정교해서 이 로켓 에이전트의 모션을 조금 더 부드럽게 했고요. 그리고 추진력의 속도를 200으로 제한해서 조금 더 간단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보상 체계를 바꾼 것을 간단하게 보시면 예전에는 땅에 충돌하는 리워드를 마이너스 5로 주고 타겟 충돌 시 리워드를 5로 줬었는데
이렇게 하니까 리워드의 분산이 너무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이 마이너스 땅에 충돌했을 때도 마이너스 1의 리워드, 그리고 타겟과 충돌했을 때도 플러스 1의 리워드를 줬는데 조금 다른 점은 이 네거티브 리워드들은 누적으로 계속 쌓이지만 포지티브 리워드는 누적된 것을 다 포기화시키고 플러스 1의 리워드만 남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타겟이 에이전트에 충돌하지 못한다면 비행 시간 동안의 마이너스 리워드와 10초를 초과했을 때의 마이너스 1의 리워드를 더해서 마이너스 1점 몇의 리워드가 나오지만 타겟과 에이전트가 충돌하면 총 리워드가 1점으로 에피소드가 끝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타겟 사이즈도 50으로 조금 키웠고요. 이렇게 해서 학습을 하니까 리워드가 물론 학습 초기에는 조금 베리에이션도 크고 학습이 리워드도 높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 학습을 시키고 나니까 리워드가 매우 높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 분산도 보시면은 이쪽에 오른쪽에 0.00 몇으로 아주 낮고 또 미리워드는 0.8 이상의 굉장히 잘 학습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저희가 학습한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로켓가 타겟인 구름이 움직일 때도 잘 따라가면서 맞추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저희 팀의 발표였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피하는 것이 목적으로 학습시키면은 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리워드를 잘 주고 강화학습 모델이 잘 맞다면은 아마 그렇게도 학습이 잘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기 ML 에이전트를 사용해서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프로젝트들을 보면은 자율주행 비슷한 느낌의 그런 프로젝트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최종 그 결과물 한번 시연하고 이렇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잘 보이시나요? 네, 그래서 저희 학습 경과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리면 여기 로스 값이 잘 떨어지는 것도 볼 수 있고 거기에 해당하는 폴리시는 조금 불안정하지만 네, 이렇게 볼 수 있고 엔트로피는 좀 안정적으로 올라가는 것도 볼 수 있고 리워드는 아까 보셨다시피 이렇게 잘 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저희가 넣은 거는 러닝 레이트를 리니어 디케이를 써서 학습을 진행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유니티에서 시연을 보여드리면 최종 모델을 탑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로켓을 조정을 하는 게 저희 모델이 조정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럼 너무 어지러우니까 좀 더 멀리서 화면을 보자면 구름이 안 보이네. 즉 구름을 부딪히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 구름이 있으면 또 부딪혔고 또 안 보이네. 네, 이렇게 간혹 구름이 안 부딪힐 경우에는 친구가 잘 부딪히네요. 안 부딪힐 경우는 이 친구가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서 다시 구름에 부딪히려고 하는 노력을 해요. 근데 저희가 시간을 한 에피소드에 10초로 제한했기 때문에 완벽히 돌아와서 다시 맞추는 건 학습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어쨌건 이렇게 구름이 잘 되는 거 볼 수 있고, 이거는 딱히 중요한 건 아닌데 추가적으로 이거를 빌드를 마치고 나면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저희 모델이 지금 학습 이거를 조정을 하고 있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최종 결과물은 이 정도고, 지금 여기서 사진 좀 이렇게 깨진 거는 이 생각보다 컴퓨팅 파워가 많이 필요해서 제 노트북엔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시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추가 질문 있으시면 더 해주셔도 됩니다. 그 SAC도 제공을 해주는데 그것도 컴퓨팅 파워가 더 많이 들고 PPO가 훨씬 더 제너럴 퍼포스 하다고 PPO를 많이 추천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미테이션 러닝도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총 3개 모델 기본적으로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면 발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